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그동안 어떤 일을 당했으며 혹은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어떤 일을 했으며 앞으로 잘못하면 어떤 길로 가는가, 그걸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 이 나라의 존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나라의 생명, 지속 가능한 체제에 대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격은 주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공격이 아주 전면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손에 어떻게 놀아났으며 어떻게 지금 상태는 어떤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 편은 잘 아시죠? 계명대학교 이지용 교수가 쓰신 초한전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부분 중에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요약하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이거를 검색해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빨갛게 물을 들이고 있는데 전자적으로, 아날로그적으로, 디지털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런 마음을 돋보기로 중국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각성하고 인지하고 대응을 할 때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미디어나 혹은 어떤 모임이나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은 전혀 그런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중국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온갖 침탈, 침략과 약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자, 중국 공산당의 자유민주주의 지태에 대한 공산화 전략을 초안전이라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고강도로 계속해서 침탈, 침식, 약탈하고 있습니다. 선전, 선동, 침투, 잠식, 흡수 등의 방법으로 정치, 경제, 군사, 미디어, 시민조직 전 분야에 대해서 공작,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자유제 체제가 개방적이고 법치와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정직, 신뢰, 계약, 인권 등을 중요시한다는 걸 알고 오히려 이것을 약점화해서 무기화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조직화된 힘으로 질서를 와해하고 자유와 권리를 한국 체제에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제도를 개악시키고 있습니다. 기만적이고 속임수가 가득하고 거짓 사기, 모략 책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네? 계엄이 내란입니까? 어?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게 내란입니까?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란이 어느 지역에 얼만큼, 어느 정도 계속, 어느 강도로 계속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정치적 공세, 기만, 계엄이 내란이란 말이 아직도 라디오에서 아무런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자유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완전히
죄악시하는 이 중국 공산당의 술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이분이 어디 가서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하신 모양이에요. 어디 신문에 뉴데일리에 몇 년 전에 났길래 그걸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우리의 대응 각오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복사해 왔습니다. 초안전의 전법 그리고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전법을 실행시키는 건지 그리고 주 목표는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법은 뭐 정치, 외교, 사이버, 정보,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문화전, 기술, 위협전, 테러전, 금융, 무역, 자원, 마약, 생물학전, 매수까지 해나가는 그런 정말 거침이 없는 unrestricted 워입니다. 이걸 실행하는 주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통전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일전선 영도소조가 있는데 이것이 해외 통일전선 공작을 맡고 있습니다.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 그 조직에 참여 혹은 관여되는 조직은 인민해방부, 국가안전부, 대외연락부, 공무원 산하의 각종 정부기구, 외교부, 교육부, 선전부, 문화여유부, 과학기술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인가요? 발귀, 공업정보화부, 그리고 우리의 국회인 전국 인민대표자 회의죠. 거기 조직 전국인대 정협 산하조직 정치적 인사들의 후방 조직이죠. 국유기업, 지방정부, 비정부 사회조직이 이런 통일전선, 해외 통일전선 공작에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작 수법이 다양합니다. 잠입, 해킹, 스파이, 정보, 분석, 투자, 합작,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도 그들은 침략, 침탈하고 있습니다. 뇌물, 이권, 특혜, 기부, 미인계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 목표를 관철하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 교류도 공작의 통일전선 공작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대상은 기업, 정치인, 지방정부, 정치경제 엘리트, 언론인들, 전문가들, 연구기관, 문화미디어 분야, 종교, 진보 시민단체, 중국인 유학생, 중국인 교포, 화교, 소수민족들, 교육기관들, 교육자들, 그리고 중화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 분야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거를 머리에 기억해 놓으시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틀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언론인 출신 대중 중국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이 초안전 이종 교수의 책에도 나오는데요. 또 섀도우 월 그림자 전쟁이다 이겁니다. 이 짐 슐루트의 그거는 논지는 적의 정체를 제대로 알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냉전이 종식됐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중국 공산당이 자유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세계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냉전, 콜드워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쉽습니다. 사회에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보면은 이런 인식이나 각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은 아까 제 모두에 보여드린 대로 9대1, 95대 5입니다. 그 정도의 각성 정도가 5% 아주 갈 길이 멉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자, 이런 초안전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의 안녕과, 네, 번영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태 조사.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한국에서의 초안전 실태, 통일전선 공작 진행 상황에 대한 파악 시급하다. 이게 체제 수호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실태, 그냥 뭐 전무가 차원이 아니라 범정무적인 차원에서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 책 초안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대만에서는 반침투법이라는 게 있대네요. 그래서 적어도 매국행위, 반역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안 돼 있죠. 간첩법에 초안전에 대한 뭐 법 체계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간첩행위에 대해서도,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첩의 범위가 중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입법 체계를 통해서 정치, 경제, 언론인, 학자, 전문가들, 단체, 시민단체에 대한 영향력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토대가 되는 겁니다.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자, 초안전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최대 약점은 그 은밀성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탈불법적인 작전이어서 폭로될 경우 공산당의 입지가 약해지고 그들의 비불법성, 이거 뭡니까? 도덕성이 완전히 폭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가 줄어들고 자신들의 작전을 진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파괴된다 이겁니다. 은밀성이 그들의 은밀성, 초안전의 은밀성, 작전의 은밀성이 하루속히 공개 폭로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실태 조사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자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침탈, 침략 당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경각심을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각과 경각심이 우호 호혜적인 교류에 지금은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옛날처럼 좋은 게 좋다, 중국 공산당이 변했다,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바뀌었다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침탈은 그것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뭡니까? 구단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속에 들어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뭐 같은 공산주의 체제니까요. 그리고 북한의 땅도 뭐 헌법상 우리나라 거니까 구단선에 들어와 있는 외국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각성,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한 인식, 자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예를 든다면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까라는 예를 든다면 중국 공산당의 압박에 내성을 기리는 조치들은 잠시 단기적으로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주영 기서는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중교육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필요하다면 대중교육을 줄이는, 감소시키는, 저감하는 혹은 중단하는 그런 결단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이제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는 교육 관광, 지방정부 등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수익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 형편을 좀 풀리게 된다라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사회 경제 활동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점입니다. 이걸 잃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헌법 수호 기능이 중국 공산당의 침탈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의 내부 파괴 행위에 대해서 한국의 체제를 지키는 그런 헌법 수호 기능이 완전히 형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 방첩사, 정보사, 검찰, 경찰 지금 껍데기만 있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으로 당선된 국회가 입법 독재, 국회 독재를 하면서 이들을 위축시키고 활동을 못하게 지금 막고 가진 방법으로 청문회를 하고 불러들이고 심지어 대법관까지 국회에서 불러다가 인신공격을 하려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헌법 수호 기능의 복원이 지금 시급하다.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 중에 주요 부분이 미디어인데요. 네? 그리고 전문가들, 학계들인데요. 그들은 지금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안 기능 강화해야 됩니다.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 국정원으로 복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영향력 공작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각 단위별로 자기 스스로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실행해야 되는데요. 그럴 수준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출입국 관리가 강화돼야 되고요. 지금 중국의 영향력, 입김이 센 지역에 대한 잠식적이든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투자 지역, 차이나타운에 대한 새로운 시각, 헌법 수호라는 관점에서 그들 지역, 그들 기능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또 하나, 각종 기물 유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민간기업, 연구소 등의 연구 성과, 영업기밀, 심지어 영업기밀에 대해서도 유출됐을 때는 처벌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 법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보를 송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돼야 됩니다. 중국의 포섭 능력, 간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그 정도로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도 경계의 눈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보십시오. 다음은 이제 미디어 학계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완전히 학계는 대학은 특히 이 뭡니까? 지방 대학들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재정난이 심한 곳은 중국의 마수에 거의 넘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지금 한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검색된 외국인이 만평을 그린 만화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학위를 줬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한번 포섭된 사람은 그 단절, 이 중국 공산당의 쇠사슬로부터 단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단절하려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사람이 양심적 행동을 양심 선언하고 내부 고발을 하려면 자기를 파면하는 그런 결과를 자초하게 되니까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미디어와 학계의 분발이 정말 촉구됩니다. 네? 댓글 공작.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마오들의 댓글 공작, 프로그램 로봇에 의한 사이버 공간의 침탈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뭡니까? 댓글이 올려진 곳에 주소를 올린다, IP를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좀 더 그걸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닌지, 강화해야 됩니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학계와 미디어는 네,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어떤 정화나 새로운 시각이나 올바른 관점이나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이지용 기소는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관련 분야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100점 만점에 90점, 99점, 95점 이상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붉게 물들었는데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세탁 청소해야 됩니다. 미디어와 학계 각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시진핑 저 자료실 유지하는 거 보세요. 네. 딥스의 교육관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만심을 갖고 있는지, 지금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건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중국 유학생은 그냥 정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의 도구로서 활동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고발 혹은 자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에 대한 새로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교육, 연구 이런 전문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초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기관, 군, 검경에 대한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자각의 어떤 센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가동시켜야 됩니다. 가짜, 거짓, 선동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뭡니까? 노동 문제, 정교조 문제 또 이런 프로그램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8년입니다. 이 중국 공안이 세종경찰서에 와서 한국어 연수 중인 그런 사진입니다. 2018년에 세종일보에 낳는 그런 사진인데요. 한국어 연수 중인 중국 공안. 이 사람들이 되돌아가서 중국에서 있는 조선족에 대한 조선족을 대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북한에 가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이들이 중국 공안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 연수가 끝난 후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건가요? 중국, 북한, 한국 어딜까요? 한국어 연수 후에 이들의 활동 범위와 장소가 말입니다. 3번 한국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설린 우호 차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이 초안전의 시각에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정보통신망에 대한 관리, 청소가 아주 심각하게 시급합니다. 지금 요새 뭡니까?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이 아주 빈발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화웨이 장비, 중국산 통신 장비, 화상 장비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퇴출시켜야 됩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격의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정보통신망 중국산 거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 현실이 왔습니다. 닥쳤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그렇죠? 비상통신망을 갖춰야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초소형 인공위성을 지금 개발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 인공위성으로 제공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뭡니까? X나 이런 데서 보니까 말이죠. X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제공하는 인공통신망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 그 광고 업로드를 게재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 정도면은 너 인공위성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 근데 댓글이나 좋아요가 많이 달렸습니다. 민간 차원인데요.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이런 비상 복원 정보통신망 인공위성을 통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상호주의를 잊고 있었습니다. 네? 각 분야에서 중국의 한국 진입, 진출은 범람, 과잉인 반면에 그거와는 반대로 한국에서의 한국인들의 한국 기관 기능의 중국 진출은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네. 언론도 마찬가지고 복지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이거 재검토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투표권 문제입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중국인들의 투표권 문제. 그리고 우리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받고 있는 복지 혜택, 국민연금, 뭡니까? 건강보험에 맞게 비례해서 우리가 중국에서도 그런 보건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이 중에 하나 이거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 부여를 위한 법입니다. 특별법을 발의됐을 때의 그 요약 사진입니다. 이게 2005년인데요. 당시의 발의자를 한번 보십시오. 정문원, 이 사람 어디 구청장 하고 있죠? 권오을, 이 사람 지금 이재명 쪽으로 갔다는 거죠. 정병국, 이분은 요새 뭐 하시는지 모르겠고. 박재환, 경제 출신 관련돼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요즘 무슨 띵크탱커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경필, 원희룡은 저기 뭡니까? 이재명이가 인천에서 당선될 때 페이스메이커였죠. 경쟁자였죠. 인천에서. 진수희, 권영세 얼마 전까지 비대위원장이었죠. 정의화, 황우여, 이분도 얼마 전까지 뭡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었나요? 대선 후보, 국민의힘당. 지금의 이런 분들이
중국인 특보권을 발휘했었군요. 친중 인사입니다. 친중이 아니에요. 용중이에요. 친공이에요. 참 정치권이 초안전의 시각에서 보면 정치권이 여뿐만 아니라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완전히 오염됐습니다. 그 명단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원희룡과 권영세는 투자 이민까지 관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이네요. 2010년에 한나라일 때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실시했네요. 제주지사 할 때 모양이죠. 권희룡 씨가. 자, 우리 이제 새롭게 봐야 됩니다. 헌법을 지키고 체제를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50대 60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 10살, 20살, 30살 아이들은 살 날이 자녀 기대 수명이 창창하잖아요. 그들은 지금 중국 공산당 치하로 들어갑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체제를 지키지 않으면 말이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60대 이상의 태도를 보면 완전히 친용공이에요. 육사를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차이나타운 실태를 정리한 짤막한 그림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나타운이 많습니까? 근데 강원도 춘천에는 중국 소림사 분원까지 들어온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간 무장대 무슨 센터 같은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거 되면은 좀 더 경계의 시각으로 경각심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침탈, 국내 잠입, 국내 범람을 바라보고 제어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부산, 대구, 강원도, 경기도, 인천, 전남, 차이나타운. 한국 자유헌법체제 질서 속에서요. 차이나타운이어야 합니다. 한국 자유헌법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차이나타운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노하우를 교환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인데요. 아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법적 준비를 할 것은 법적 준비를 하고 또 각종 연구기관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중국 공산당 자본으로 잠식이 되어 있는 미디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주홍 교수, 계명대 교수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중국 공산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지 오래됐습니다. 한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름과 그름이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 더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